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맨이죠.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뭐 이런 매크로 지표에 큰 관심은 없지만은요. 여러분들 지금 매크로 지표가 우리 K 증시에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금리도 뚝뚝 떨어지고 있고 달러 약세, 여기에 환율 시장에서 우리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 또 준호 매니저 지금 매크로 지표를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싫어하시고 재미없다 느끼시지만 흐름 괜찮거든요 지금. 아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직접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리니까 사실 2월 들어서서도 우리 국내 증시가 특히 신흥국 대비해서도 굉장히 좋은 이제 수익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매크로 이제 이슈들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이제 거의 한 달 전부터 미국 증시 이제 흐름 얘기를 해드리면서 트럼프 대통령 오히려 취임하고 나면 10년물 국채금리 더 떨어질 거다. 떨어질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가 너무 지나치게 이미 작년 연말부터 이제 선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막상 이제 취임을 하고 나면 약간 악재들이 이제 해소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늘도 1.7% 급락해가지고 4.4%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고점이 4.8%였거든요. 5% 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거의 고점 대비 수치로 따져보면 8% 가까이 이제 급락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우리 원달러 환율이 그래도 상단의 저항에 그래도 딱 걸려 있는 거. 이게 우리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는 가장 좀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샘 올트만 방안, 이재용 회장 뭐 사법 리스크의 해소 이러면서 막 로봇, AI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하니까 집 나갔던 우리 이제 개미 투자자분들이 국내 증시로 돌아오시는 거죠. 미국 주식으로 떠나시고 코인 시장으로 떠나셨던 분들이 이제는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시장으로 돌아오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 상황의 이제 개선, 거래 대금의 증가 이런 것들이 우리 국내 증시의 전반적인 상승 효과를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준호 매니저 뭐 작년에 서학개미 돌풍 컸었고 오늘도 연초부터 이제 서학개미 미국 주식만 투자해야 된다. 뭐 K 증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왔지만은요. 지금 흐름들 보고 보면 달러도 약세 쪽이고 트럼프가 지금 강력하게 지금 약달러 신봉론자잖아요. 맞습니다. 금리도 더 절대 올리게 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K 증시 밖에 없는 게 또 이제 연방 정부 내에서도 지금 대규모의 어떤 이제 감원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했을 때 고용이 또 둔화된다고 했을 때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는데 또 주식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말이 돌더라고요. 예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한국 증시를 떠나는 게 뭐 지능순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었는데 최근에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증시 복귀하는 게 지능순이다라는 언급이 나올 정도로 오히려 올해 1월 달에 또 이제 올해 상반기에 가장 이제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하게 상승 흐름 나와줬어요. 딱 하루 흔들렸던 게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있었던 날만 제외하고는 우리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가운데에서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강력하게 국내 증시에 돌아와야 할 때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K 증시 정말 작년에는 떠나는 게 지능순 이런 말이 나왔지만은 이제는 돌아오는 게 지능순이고요. 자, 여러분들 진짜 매크로 지표들 지금 환경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과 함께 외국인들의 수급만 조금 더 보태준다면은 글쎄요, 우리 2월 한 달 또 이번 주 마무리도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시점에서 영민 매니저 어디로 일발은 향합니까? 빨리 국내 증시 시장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오셔야 되죠. 지금 매크로 이슈도 얘기해드렸지만 우리 정부에서도 어저께 이제 첨단 미래 이제 전략 산업에 대해서 30조 넘게 이제 투자한다. AI 뭐 이런 얘기하면서 사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도 어저께 우리 국내에도 딥시크와 같은 류의 저비용의 생성형 AI가 한 10여 개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어제 또 로봇 기업들 많은 분들이 또 우리가 로봇 떠든다고 이제 막 빠진다고 하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어제 로봇 종목들 한번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급등했습니까? AI 로봇 이런 성장 섹터 종목들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여전히 상당히 좀 탄탄하게 지금 수급이 좀 붙어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오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AI 다음은 또 양자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또 양자 관련된 또 질문을 해주셨던 분들도 또 기억이 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양자 관련된 탑3 종목 중에 한 종목을 또 다시 한번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CS라는 종목을 분석을 좀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3대장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제 양자 관련된 국내 종목들
KCS라든지 ICTK, 엑스게이트 뭐 요 정도 이제 종목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기업들이 전부 다 로봇 기업들이 움직이는 거하고 비슷해요. 뭐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뭐 개화된다, 상용화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로봇 기업들이 움직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결국 우리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투자한다고 하니까 급등을 하고 LG전자가 베어로보틱스 투자한다라고 하니까 하이젠 R&M이 급등하고 현대차가 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투자한다라고 하니까 어제 클로봇이 상한가까지 가고 이런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양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탑3 종목으로 이제 꼽아드리는 이유는 국내 대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는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KCS를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한국 컴퓨터 지주에서 이제 물적 분할이 된 기업이고 2007년에 계열사인 이제 한컴 기술연구소를 합병을 해서 KCS라는 이제 기업이 상장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논스톱 SI라고 해가지고 이제 무정차 무정지 이제 이게 시스템 통합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금융 분야 공공통신 분야에 굉장히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언급드리는 종목들 외에도 국내에 굉장히 많은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재무제표를 한번 열어보시면 물론 로봇이나 양자, AI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당장의 실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KCS는 2019년 이후로 6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실적이 적자가 난 적이 없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흑자 기조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알짜 기업이에요. 왜 알짜 기업일 수밖에 없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업이 굉장히 탄탄하게 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IT 솔루션이라든지 금융 보안과 관련된 분야에서 따박따박 이제 캐시플로우가 어느 정도 형성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이제 재원을 바탕으로 양자 쪽에 대한 이제 미래 사업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교통 인프라 쪽에서도 이제 지금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실제로 여러 국책까지 수행하면서 선진화된 이제 교통 환경이 이제 인프라 시스템이 이제 구축을 하기도 하고 키오스크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이제 AI나 양자 시대로 나아가기 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 솔루션 사업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12월 달에도 KCS를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주가가 그냥 단기간에 급등을 해가지고 거의 40% 넘는 이제 수익을 한번 기록을 좀 했었는데요. KCS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SK텔레콤, 요번에 또 SK그룹도 뭐 오픈 AI하고 뭐 이런저런 협력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SK텔레콤하고 양자 암호원 칩을 개발해가지고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국정원에 이제 보안 인증을 획득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또 보도 나오는 걸 보면 이제 갤럭시 S25 저희가 이제 뭐 몇 주 전에 한번 언팩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 좀 드렸었는데 사양들이 이제 속속 이제 나오는 걸 보면 갤럭시 S25가 양자 내성 암호가 이제 세계에서 최초로 또 탑재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양자 서비스가 젠슨항 CEO가 CES에서 앞으로 20년 뒤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다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이 양자 서비스라든지 양자 컴퓨팅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빌 게이츠가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상업화된 이제 양자 컴퓨팅을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은 또 구글에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양자 쪽 투자 얘기를 이제 꺼내면서 구글에서도 5년 안에 상용화된 양자 어플리케이션을 우리는 공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빅테크 기업들 중에 가장 지금 양자 쪽에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IBM,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기업들이 이제 메타랑 엔비디아였잖아요. 근데 메타랑 엔비디아는 양자 쪽 투자를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용화 시기가 20년, 30년이 아니라 3년에서 5년 안에 상업화된, 상용화된 이제 양자 컴퓨팅의 서비스를 이제 공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 금융이라든지 의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혁신, 요즘에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협동 로봇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도 양자 컴퓨팅이 도입되면 정말 이제 10에 한 25승 정도 되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이 변수들을 한꺼번에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솔루션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인 의미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 투입되고 그게 이제 가동이 되는 역할을 할 때는 양자 솔루션도 분명히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측면들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가 오늘도 뭐 AI라든지 로봇 관련된 종목들 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바닥이 좀 눌러 있는 양자 관련된 종목들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KCS를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가격 전략 한번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빌 게이츠가
양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하면서 장중에 엑스게이트가 막 상한가 터치하고 KCS도 거의 27% 급등하고 네. 이제 이런 흐름이 나왔다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어요. 지금 11,000원대에 수렴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딱 어제 종가 11,500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좀 설정을 좀 해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최고가 조금 아래 14,000원 정도를 1차 목표, 뭐 14,000원까지만 가더라도 20% 이상 또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니까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딱 10,000원 정도 가격 전략을 제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민 매니저는 양자로 향했습니다. KCS고요. 빌 게이츠 발언이 계속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빌 게이츠가 또 한다면 한다잖아요. 그렇죠. 3년에서 5년 내에 네. 양자 컴퓨팅 상용화라고 이야기를 했던 대목이 하나가 있었고 어제 밤에 나온 뉴스가 일본 정부가 또 양자 투자를 네. 뛰어듭니다. 이제 일본도 정부적 차원에서 양자로 들어간다. KCS를 짧게 정리해드리면은 교통 인프라 사업을 하는 것이어서 네. 이걸로 캐시 밑바닥 실적을 깔고 여기에 이제 SK텔레콤과 양자도 여러 테마가 있는데 암호 쪽, 네, 맞습니다. 양자 암호원 칩으로 들어가는 KCS. 자 오늘 일발 KCS로 향했고요. 자 준호 매니저. 네. 테슬라가지만 이틀 네. 부진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테슬라가 부진하고 있는 반면에 제가 좀 약간 보는 게 우리 K 증시의 특 중에 하나가 네. 완전히 무너지고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팍 가버리잖아요. 맞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네. 아예 2차 전지까지도 요런 날 네. 살짝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간밤에 한 3% 네. 이상의 어떤 조정 흐름이 나와줬고 좀 엔비디아와는 희비가 좀 엇갈리는 그렇죠. 모습을 전날도 보였는데 그랬고, 예. 이게 유럽 내에서 이제 모델 Y가 항상 이제 1등을 달리다가 지금 판매량 한 4위까지 내려왔다라는 네. 소식이 나와주면서 3% 이상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올해 주니퍼 모델 Y의 신형 모델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제 고객들도 이제 신형 모델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구형 모델을 사기에 또 그리고 네. 이제 모델 Y가 벌써 지금 한 4, 5년째 지금 계속해서 신형 그 페이스리프트가 안 된 상태에서 판매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유럽 내에서 4위를 기록했다라는 건 그래도 여전히 엄청난 판매량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모델 체인지가 돼서 이제 주니퍼 모델이 지금 이제 중국을 필두로 이제 조만간에 미국에도 네. 이제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는 올해 다시 이제 모델 Y 주니퍼가 신형 모델이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제 모델 Q, 또 그리고 모델 2의 저가형 모델도 지금 네. 올해 상반기 안에 출시하겠다고 컨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좀 반발 매수는 좀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봐도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크게 한번 시세가 분출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판매량 자율주행이죠. 확대보다는 네. 자율주행이라든지 옵티머스 로봇, 이 첨단 산업 관련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그쵸. 폭의 상승 네. 흐름이 나와줬고 또 그리고 당장 이제 올해 상반기 안에 6월달에 또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 또 이제 유로 서비스, 또 사이버캡 유로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또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꾸준하게 지금 네. 이제 공급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FSD 관련해서 이제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은 협력을 이어간다고 했을 때 결국 자율주행 섹터가 더 강력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아. 그래서 이제 후발로 따라오는 게 이제 예. 2차 전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전기차를 사면서 자율주행이나 이제 오토파일럿을 통해서 약간은 우리가 자율주행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면 네네.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을 구매해서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탈 수밖에 없는 그거죠. 네, 패러다임 변화다. 그러면 2차 전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이 이끌고 예.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후발로 좀 따라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먼저 올라가고 예.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이 따라 올라갔다면 지금은 자율주행이 기준이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섹터가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 수준으로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오겠지만 그래도 예전만큼의 어떤 진짜 에코프로비엠, LNF 같은 아니다. 정말 큰 시세가 분출되는 거는 네. 좀 제한적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네. 이젠 자동차, 우린 제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좀 여러 차례 언급을 했고요. 벌써 3년째 똑같은 정의선 회장의 신년사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현대오토에버라는 기업도 좀 네.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 현대차가 2대주로 있는 슈어소프테크도 결국 자율주행, 또 원전, 방산, 다양한 산업에 이제 미션 크리티컬 솔루션을 공급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이젠 모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결국 SDV 전환, 소프트웨어 전환이 가고 SDV 전환을 하는 이유 자체가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해야 나중에 결국 완전 자율주행으로 또 결승전에 통과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올해의 키워드는 소프트웨어 전환과 자율주행이 핵심 키워드고 그리고 2차 전지는 약간은 이제
후발이다라는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는 저는 향후에 이제 현대차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기업이라 보고 있고요. 이제 다양한 이제 소프트웨어를 솔루션을 통해서 뭐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로보틱스 사업, 또 자율주행 사업, 다양한 산업에 이제 주축이 될 수 있는 지금 상장된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현대오토에버가 상장이 되어 있고 포티투닷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 테슬라와 똑같은 방식으로 AI와 또 카메라 모듈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기업인데 포티투닷은 비상장 기업이고요. 그래도 지금 현대차가 2대 주주로 있는 슈어소프트테크 이 두 기업, 현대오토에버와 슈어소프트테크 이 두 기업이 결국 현대의 어떤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또 SDV 전환의 가장 핵심 기업이다. 그래서 저는 현대오토에버와 또 슈어소프트테크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고 오히려 최근에 자율주행 기업들 특히 이제 자율주행 기업들은 국내에서는 몇 종목이 없잖아요. 네. 대부분 제가 첨단 산업 자율주행의 눈이지만 첨단 산업의 눈이라고 말씀드렸던 뭐 SOS랩, 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뭐 피런티어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최근에 좋습니다. 어떤 테슬라 약세로 조정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2차 전지가 못 갔잖아요. 네. 근데 못 간, 이제, 왜 우리가 갈 거냐 생각을 하냐면, 자율주행으로 먼저 시세가 낮고, 네. 자율주행이 약간 주춤하고 있고, 근데 자율주행은 전기차 없이는 안 되고, 맞아요. 전기차는 2차 전지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갈 때 2차 전지 못 갔고, 네. 잠깐 쉴 때 2차 맞습니다. 전지가 갈 수 있지 않냐라는 이제 이런 K증시의 특을 저희가 이용을 해서 2차 전지를 얘기를 해드린 거고, 자율주행 얘기를 하니까 우리 우마이님이요. 자율주행, 우리는 경쟁력 너무 모자르지 않나요? 중국이 넘사벽.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언급하는 기업들이 네. 뭐 아니다 이런 이제 우리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니 근데 그 시장 자체가 개화된다 보시면 돼요. 사실 뭐 시장이 개화된다. 왜냐면은 네. 뭐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우리 국내 기업 중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과 견줄 수 있는 기업 한 곳도 없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외적으로도 로봇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의 옵티머스 로봇이나 피규어 AI에 비하면은 아직까지 기술 수준이 못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그 시장 자체가 이제 개화가 되고 이제 다 도입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그 로봇 시장에 빠르게 지금 이제 선점하기 위해서 좀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고 지금 시장의 개화기고 태동기인 상태에서는 지금 누가 빠르게 이 시장을 선점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픈 AI도 생성형 AI 쪽에 지금은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만 어느 정도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기업들 지금 중국이 벌써 지금 빠르게 쫓아오고 그런 있잖아요. 사례를 그래서 보듯이. 이런 부분을 네. 봤을 때 지금 새롭게 지금 이제 개화되고 있는 이 태동기 산업에서는 우리가 지금 기술력 있는 이 시장이 개화된다고 했을 때 관련된 기업들을 같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적에 대해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태동기와 성장 섹터가 실적과 숫자를 보는 건 절대 아니다. 그거는 뭐 굴뚝 산업이나 성장기나 아니면 성숙기에 접어든 섹터가 실적과 숫자를 논하는 거지 성장 섹터에서는 절대적으로 기술력이 우위에 있는 기업과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관심 있게 봐야 그 기업들이 결국에 국내 대표 기업들과 협업이나 또 M&A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많은 기업들이 채택을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추후에는 실적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성장기와 태동기에 있는 첨단 산업을 본다고 했을 때는 첫째도 기술, 둘째도 좋습니다. 기술, 셋째도 기술이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확대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빈 매니저와는 반도체도 이제 첨단 반도체 레거시가 있잖아요. 우리 레거시 자동차 이게 표현이 네.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포드도 실적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가는 그냥 무자비하게 밀어버리고 우리 현대차, 기아차, 네. 자동차 부품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제 며칠 전에도 준호 매니저 현대오토앱을 리뷰할 때 저도 이제 조금 거들어서 사실 현대차나 기아보다는 차라리 현대오토앱가 네, 좀 낫다. 나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네. 드렸던 게 이게 우리가 시장에 이제 그 어떤 것보다 또 중요한 게 수급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국내 증시로 귀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대차나 기아 그리고 뭐 에코프로, BM 네. 이 배터리 네, 기업들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래요?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로봇이라든지 AI 그리고 지금 살아나고 있는 제약 바이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올라오니까 이제 반도체 살까 말까 고민하고 요런 쪽에 이제 관심이 워낙 좀 강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지금 우리 철신 MC께서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내 증시는 항상 이제 뒤통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어차피 주도 업종으로 놓고 보면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 아니면 2차 전지거든요. 네. 요 세 가지가 주도 업종이라고 이제 묶어 놓으면 요게 이제 하나의 운동장이고요. 또 다른 운동장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AI 솔루션, 네. 그다음에 지금 막 뭐 인기 있는, 로봇, 네. 제약바이오 뭐 로봇.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의료 AI 결합되는 뭐 이런 기업들이 한쪽 리그라고 이제 보시면 네.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리그를 나눠봤을 때 기관 외국인들의 어떤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와야 올라올 수 있는 쪽이 배터리 쪽과 자동차 쪽이에요. 전통 자동차. 근데 아직까지 이제 코스피 시장 수급을 좀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틀째 지금 사고는 있는데
뭐 300억 사고 500억 사고 이게 거의 미미한 정도의 이제 수급이에요. 차라리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이틀 전에 3,700억 들어왔다가 어제도 거의 300억 가까이 또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들 그리고 이제 업종을 주도하는 업종 대표주들이 움직이려면 사실상 외국인들 수급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자동차라든지 배터리 셀, 배터리 소재 이런 기업들은 조금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수급 이제 흐름이 좀 개선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다만 뭐 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현대차, 기아, 미국 시장 이제 공략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또 미국 현지 투자 굉장히 지금 잘해놓은 상황이고 배터리 기업들도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상반기까지는 조금 노이즈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제 6월 안에 출시한다라고 이미 공개가 좀 된 상태고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바람이 불고 전기차에 대한 이제 캐즘이 극복되는 시점을 올해 상반기 정도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도 어느 정도 이제 턴어라운드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당장은 시장이 선호하는 쪽에 좀 집중하는 게 맞다. 다만 나는 좀 긴 호흡으로 사실 가격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로봇도 그렇고 AI도 네. 그렇고 나는 가격 부담이 좀 있으니까 이제는 다음 수를 좀 천천히 좀 한다면? 준비를 해 나가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자동차라든지 배터리 전통 쪽을 자동차. 저가 매수를 좀 하는 것도 뭐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괜찮은 전략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민 매니저, 준호 매니저가 일선에서 고객들을 상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 개인 트렌드를 딱 읽는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우리 전통 자동차, 현대, 기아차 부품주라든가 2차 전지를 일단 들어오는 건 아니다. 네. 다만 이제 기관이라도 외국인 큰 손 들어올 때는 요쪽이죠. 여기 싣고 그렇죠. 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거기를 한번 노려보라 이런 조언해 주셨고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저마다의 의견들을 다 주시고 계십니다. 지미성님은 로봇이 가면 결국 2차 전지도 필요하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지금은 로봇으로 끝까지 더 가야 된다. 만수르님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자율주행 싸움이다. 실적이 나오는 차량용 반도체 카메라로 가는 것이 좋다. 네. 뭐 지금 퓨런티어인가요? 네, 그렇죠. 퓨런티어도 네, 뭐 있고, 얘기를 하신 SOS램 뭐 건가요? 이런 SOS램. 기업도 있고. 아메리카노님은 그러나 나는 2차 전지를 줍줍하겠다. 근데 이런 분도 계시고요. 자, 다양한 의견들 이제 함께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는 AMD와 엔비디아 이야기를 한번 반도체 이야기를 가보죠. 또 아직도 우리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네. 부분들 많이 있고요. AMD가 진짜 엔비디아에 한번 붙어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시장도 다각화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보니까 오늘 또 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영민 분에서 갈게요. 네. 엔비디아가 압도하는 건가요? AMD 안 돼요? 제가 이제 요번에 딥시크 우려 네.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시장의 지배적인 사업자들이요. 우리 부자가 망해서 3년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워낙 이게 지배력이 그냥 뭐 50% 60%도 아니고 거의 80에서 90 정도를 이제 점유하고 있고 네. 많은 기업들이 지금 반 엔비디아 전선에서 자체적인 AI 칩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하죠. 이제 개발을 시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1, 2년 동안에는 엔비디아에 대항할 만한 뚜렷한 이제 반도체 칩의 이제 개발이 가능할 그래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희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네. 딥시크가 됐든 뭐가 됐든 제가 심지어 제본스 패러독스 얘기까지 해드렸었잖아요. 네. 어차피 딥시크와 같은 이런 혁신적인 어떤 AI에 대한 접근 방식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이건 반도체 수요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네. 이게 최고 사양의 이제 뭐 반도체가 됐건 아니면 뭐 로우 사양의 반도체가 됐건 상관없이 이제 반도체 전체 이제 캐파가 굉장히 좀 늘어날 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시장에서 시장에 이제 과실은 지배적인 사업자가 많이 잡는다. 얻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AMD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실적이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기 네. 때문에 네. 주가는 급락했고 반대로 엔비디아는 오늘 5%가 넘게 무섭고. 급반등을 했고 또 엔비디아하고 같이 또 스타게이트 참여하는 ARM도 주가가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고 마블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일제히 다 강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으로 좀 매력이 있어요. 제가 심지어 오죽했으면은 설 연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NVDL 이게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2배 올라가는 롱 포지션의 이제 레버리지 ETF거든요. 그게 오늘 10% 넘게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주가가 지금 또 엔비디아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우리 아직까지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이제 서학 개미 분들은 테슬라에서 이제 엔비디아로 또 조금 옮겨가는 이런 흐름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반도체 전체 전선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가 엔비디아를 좀 중심에 좀 놓고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장이 우리의 굉장히 HBM 은, 스마트한 네. 게 SK 하이닉스가 어제 먼저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4% 정도 올랐기 때문에 네. 오늘도 이제 규율적인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HBM 장비 기업들
한미 반도체 당연히 좀 봐야 되겠고 네. 그리고 이제 ARM 올라가니까 가온칩스 같은 이런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앞으로 이제 오늘 브로드컴 주가도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이제 개화되고 또 반도체에 대한 이제 수요 결국에는 딥시크가 됐던 뭐가 됐던 생성형 AI 그리고 AI에 대한 서비스들이 광범위하게 이제 전 세계로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HBM. 전부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그 반도체 GPU의 짝을 이루는 HBM에 대한 이제 수요는 여전히 좀 견고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HBM과 관련된 종목들을 다시 살아있다.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지금 한 93일째 정도 자율호를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율주행, 네. 우주항공, 로봇. 반도체 장비주는 안 돼요? 일단 어제도 간단하게 뭐 삼성전자가 네. 이제 파운드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제 메모리 소부장 기업들도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네.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제 간밤에 이제 AMD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실적은 잘 나왔는데 여전히 아직 엔비디아에 못 네. 미치는 또 이제 AI AI 실적이 쪽은 나왔고 좀 안 된다. 그리고 네. ARM도 암홀딩스도 지금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적당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AI 쪽에 어떤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익 매물출에 되면서 7% 이상의 시간에서 밀고 네, 있죠. 맞습니다. 네.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아까 김현민 매니저님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이제 독점적 지위는 당분간은 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향 그래서 결국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국내 뭐 한미 반도체 같은 이제 공급망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반도체 섹터가 작년 이제 상반기만큼의 어떤 큰 대세 상승이 나오기에는 그래도 조금은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어떤 개별 호재로 인해서 기업별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더라도 예전만큼의 어떤 큰 폭등 시세가 나오기에는 이미 어떤 이제 미래 밸류를 어느 정도 땡겼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상반기 같은 다시 뭐 한미 반도체가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면서 다시 시장 상승을 견인할 정도의 어떤 파워는 조금은 약한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성장률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성장률 자체가 이제 매년 200% 이상의 성장이 나와주다가 최근에 100% 이하, 90% 이하까지 성장률이 둔화가 된 상태다 보니까 성장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개별 이슈,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 확충해서 결국에 이제 저는 반도체가 이제 저전력으로 간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저전력 반도체 칩이라든지 액침 냉각 또는 유리 기판 이런 이제 새로운 섹터에서 이제 반도체 섹터의 투심을 성장을 붙여라.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새로운 섹터에서 네. 반도체 섹터의 투심을 조금 완화하면서 전반적으로 HBM 한미 반도체나 뭐 아니면은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전반적인 종목들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반도체 섹터에서 뭐 MPU 칩이라든지 뭐 유리 기판 또는 MPU 로? 액침 냉각 네.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저전력이 다시 한번 키워드가 네.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새로운 우리가 첨단 산업, 첨단 칩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용민 매니저. 그래서 그러면 HBM과 성장을 붙여서 네. 우리 이제 제우스라고 있었잖아요. 네, 이제 네, 그런 네. 식으로 HBM과 로봇을 붙인다든가 그렇죠. 뭐 하나씩 더 붙이면 어때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고용도 반도체 고용도 장비지만 있고요. 네. 의료용 의료를 로봇, 붙이고. 큐렉소도 뭐 의료용 로봇, 네. 그다음에 제우스는 반도체 이제 세정 장비. 어제 KC텍이 실적 발표를 했더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실적이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가지고 어제 시간의 시장에서 상한가를 갔거든요. 네. KC텍이. 또 제우스도 세정 장비 만드는 네. 기업이에요. 네. 특히 HBM 이제 공정의 난이도가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적층수가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 TSV 이제 공정이 더 많이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되고 비압을 그렇죠. 만들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찌꺼기 제거하는 디스컴 장비라든지 세정 장비 계속해서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고 KC텍에서 만든 이제 CMP 연마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해당 기업들은 본업도 좋은데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도 또 주목을 해야 성장을 되잖아요. 붙인다. 그러니까 네. 또 어저께 제우스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좀 강하게 네. 급반등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딥시크 우려 때문에 이제 주저앉은 자리를 굉장히 빠르게 만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실적이 좋건 나쁘건 간에 지금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알파벳이 계속해서 AI에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구글도 실적 안 좋아서 주가가 7%나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AI 쪽에 우리는 변함없이 이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겠다. 왜냐하면 이게 당장 3년, 5년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의 먹거리를 발굴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잉 투자가 오히려 과소 투자보다는 투자보다 훨씬 낫다. 낫다. 그래서 이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특히 또 중국 기업과 미국 기업은 지금 AI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패권 전쟁에서 이제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빅테크 기업들은 당장의 실적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대규모 투자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그나마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와 데이터 센터 많이 지으면 HBM 필요하고 AI 가속기 투자 늘어나면 또 HBM 필요하고 이런 메모리 시장에 그나마 이제 발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은 국내에서는 여전히 HBM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 결정적으로 최근에 이 AI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이제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는 건 반도체에 대한 이제 수요 촉진으로 이제 작용을 좀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들이 연초에 이제 딥시크 우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네. 줍줍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뭐 제우스뿐만 아니라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PSK 홀딩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줍줍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HBM, 엔비디아가 여전하다는 관점에서 영민 매니저는 아예 그냥 거기 또 가도 된다. 네. 네, HBM 관련주, 장비주들 가도 된다. 준호 매니저는 HBM에다 살짝 하나 네. 성장성 원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액침 냉각으로 약간 가든지. 유리기판. 예, 네. 유리기판으로 가든지, MPU로 가든지, 성장까지 하나 더 가자. 또 이렇게 의견을 주셨었고요. 어제 또 우리가 최근에 또 저희 일발장에서 가장 먼저 좀 갔던 것이 AI 소프트웨어, 이제 로봇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약간은 지겨워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시장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짧게 요약을 좀 하고 준호 매니저 일발로 가도록 할 텐데 로봇 중에서 클로봇 이야기를 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준호 매니저가 해주시겠어요? 맞습니다. 일단 뭐 클로봇 어제 진짜 난리가 아무래도 났어요. 현대차가 이제 보선 다이맥스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현대차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틀라스 2가 투입이 되기도 네. 하고 또 보선 다이맥스와 도요타가 협업을 한다는 그렇죠. 소식이 나와주면서 클로봇이 상한가를 안착을 했습니다. 결국 클로봇도 최근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클로봇과 시메스 같은 기업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그쵸. 공급하고 네. 실내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제 더욱더 좀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제가 어제 로봇 꼭지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 또한 이제 네. 로봇 어쩌면 시작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오히려 이제 감속기와 액추에이터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SPG라는 기업도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거의 12% 이상의 상승 흐름이 네. 나와주면서 연중 또 신고가 랠리가 나와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협동 로봇 같은 경우가 이제 액추에이터가 한 10개 미만이 들어가요. 네.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실상 이제 로봇의 가장 이제 기술의 집약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40개에서 50개 이상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와 또 이제 그 액추에이터를 공동으로 개발했던 SPG 같은 기업들은 결국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도 지금 이제 RBY01에 독점으로 22개의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SPG다 보니까 결국 로봇 시장 안에서 결국 이 감속기 기업들은 실적 성장이 가장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산업용 로봇에서는 일본산 의존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국내 기업들의 채택률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PG 또 그리고 SBTech 그리고 스마트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RS 오토메이션도 2022년도에 자체적으로 개발했는데 어제 특히 이제 하이젠 RNA이 너무 이제 폭등이 나오다 보니까 하루 정지였잖아요. 거래 정지가 네.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수급이 또 다시 한번 RS 오토메이션, SBTech, SPG 같은 종목들로 수급이 이제 이입됐다. 그리고 0.1%밖에 지금 스마트 액추에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명 같은 기업도 어제 장중에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결국에 액추에이터와 이제 감속기 기업들은 결국 로봇 시장의 개화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국내 대표 기업들의 어떤 M&A와 인수 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요. 또 삼성전자도 이종 회장이 사본 리스크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본격적으로 로봇 기업들을 인수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이제 물망에 오르는 게 결국 감속기와 액추에이터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만약에 국내 기업 뭐 SPG나 아니면 SB테크, 뭐 RS 오토메이션 같은 기업들을 다시 한번 인수하거나 지분 투자에 나선다고 했을 때는 로봇 섹터에 다시 한번 큰 붐이 좋아요.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로봇 섹터 이제 시작이다라 보고 있고요. 오히려 좀 단기 고점에 따른 차익 매물과 혹시나 기회다? 실적 발표로 인해서 만약에 실적에 대한 어떤 그 흐름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성장 섹터의 지금 과거 실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매수의 또 찬스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시메스가 보죠. 왜냐면 어제 클로봇 네. 보니까 맞습니다. 이제 막 액추에이터, SPG, 하이젠 RNM도 요 라인도 가지만 네, 소프트웨어. 약간 이제 소프트웨어 라인도 그렇죠. 로봇 연계된 것들이 좀 척척척 가려는 이게 느낌이 있어요. 계속 이제 로봇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그냥 엣지 디바이스로 보면 로봇 안에도 계속 이제 AI가 장착이 좀 돼야 된다. 솔루션이 그러니까 있죠. 결국 네. AI가 로봇을 계속 같이 가기 때문에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들이 점점 더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 어제도 뭐 시메스 리뷰해드렸는데 네. 5일선 깨지면 사시라 그랬는데 살짝 깨졌다가 저가 출발했다가 어제 장중에 한 14% 네. 정도 또 급등이 나오면서 네. 고점
저점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전화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깨더라고요. 이게 네. 클로버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 공모가가 13,000원이에요. 사실 제가 어저께 클로버도 장중에 절대 팔지 마시라고 상한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제가 이제 네이버 밴드에다가도 클로버 이제 얘기를 계속 코멘트를 해드리면서 공모가가 13,000원이었고 지금 실제로 어저께 이제 공모가를 뚫으면서 상단을 완벽하게 이제 돌파를 하는 패턴들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사실 하이젠 RM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출발을 할 때 움직임을 보시면 지금은 클로버십니다. 딱 지금 클로버시 그 출발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관련돼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최근에 아철라스와 관련된 이제 긍정적인 얘기들도 있었고 도요타 협업 얘기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이다가 어저께 이제 급등이 시작된 거거든요. 이렇게 출발하는 로봇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메스도 결국은 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상장되고 난 이후에 최고가 한 35,000원에서 7,000원 정도는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점진적으로 이게 5일선을 이제 계속 타고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솔트룩스도 같이 빠르게 좀 리뷰를 좀 해드리면 제가 이제 연초부터 계속 솔트룩스뿐만 아니라 지금 무거운 종목 더존 비전, 카페24, 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죄다 그냥 신고가 뚫고 사상 최고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는 또 솔트룩스 제가 사실 어제 솔트룩스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챗 GPT보다 훨씬 저비용의 이제 AI 루시아라는 걸 만들었다는 걸 제가 작년 연말부터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제 효과가 없다가 이제 AI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게 다시 기사화가 되면서 어제 또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저비용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최적화되어 있는 가장 개인화된 가장 최적화된 서비스들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카카오와 오픈 AI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서비스들이 우리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솔트룩스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시세를 좀 주목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메스 어제 전화한다고 했었잖아요. 살짝 깨고 한 14% 갔거든요. 시메스 가격 전략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공모가 골라인까지 한번 가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시메스는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최고가를 한번 넘기면 상단을 한번 넘기면 또 조금 쉬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3만 원 정도 아래로 또 떨어지면 재매수하고 목표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35,000원, 37,000원 요 정도까지 열어놓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봇, 소프트웨어, 솔루션까지 로봇과 솔루션까지 지금 분위기가 넘어가고 있다는 점 제가 일발에서 리뷰 종목에서 함께 다뤄봤고요. 준호 매니저. 네. 오늘의 일발은 어디로 가요? 로봇 안에서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로봇 또 부품과 소프트웨어 결국에 또 이제 AI 수술용 로봇까지도 수급 이동이 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샘 알트만이 방안에서 또 이제 의료용 챗 GPT를 개발해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국내 이제 AI 특히 수술용 로봇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큐렉소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의료용 또 인공관절 수술용 로봇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고요. 현대중공업의 의료 사업, 의료 로봇 사업을 인수해서 이제 설립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좀 입증된 기업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글로벌 1위 무릎 임플란트 업체인 짐머 바이오매트 관련해서도 지금 인공관절 유통 사업도 병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력 매출처가 큐비스 조인트 무릎 인공관절 수술용 로봇이고요. 그리고 큐비스 스파인 척추 수술 로봇 그리고 모닝워크라고 또 이제 그리고 재활 로봇 관련해서 지금 이제 웨어러블 로봇도 지금 이제 매출 구성에 들어가 있다. 근데 가장 그중에 핵심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용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미국 기준으로 2020년도에 지금 무릎 관절 수술용 로봇 시장이 한 7.6%에서 지금 2026년까지는 20%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고요. 실제로 인공관절 수술 로봇 판매사가 큐렉소가 지금 글로벌 총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큐렉소의 어떤 기술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교세라와도 큐비스 조인트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지난해에만 총 100여 개 공급을 체결했고 최근 대리점 2-3곳 추가 확보를 할 계획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수술용 로봇의 어떤 확대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척추 수술용 로봇 같은 경우는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고 러시아에서도 인허가를 취득했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미국, 일본양 관련해서 인허가 승인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술용 로봇 시장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최근에 고용이란 기업도 좀 큰 폭으로 시세가 분출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샘 알트만의 어떤 발언 이후에 다시 한번 큰 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 결국 이제 오픈 AI의 최대 주주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 그리고 이제 100여 국가 매년
지금 이제 전략적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포함된 기업이 바로 큐렉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큐렉소와 함께 지금 AI 수술용 로봇을 같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큐렉소가 그만큼 기술력이 입증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는 의사가 약간 지금 수술 로봇들이 의사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지만 AI가 접목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이제 CT 등 연상 분석을 해서 어떤 수술의 방향을 로봇이 결정하고 그리고 의사가 이제 보조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술용 로봇 시장으로 좀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지금 챗GPT를 적용해서 실제로 지금 이제 AI 수술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큐렉소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저는 본격적인 수용 로봇에 관심을 받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챗GPT도 지금 의료용 그 챗GPT를 개발을 지금 착수를 한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도 AI 신약 개발 업체 그리고 AI 또 이제 영상 진단 업체들 그리고 AI 수술용 로봇 기업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라고 판단돼서요. 고용의 좀 후속주로 오늘 큐렉소라는 기업을 오늘 토픽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큐렉소 하시면 아마 우리 어르신들 무릎 그 인공관절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이제 큐렉소인데 지금 이제 큐렉소가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의료 로봇으로 가고 있고 여기에 AI까지 오고 하고 앞서도 얘기해 주시면 샘 울트만의 발언 의료용 챗 GPT를 개발하겠다. 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엄청 커지는데요. 맞습니다. 의료 AI, 의료 신약, 뭐 AI 진단 AI, 뭐 의료 네. 로봇 완전히 좀 이야기가 더 커져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래서 로봇도 또 AI도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그냥 AI가 접목되고 지난번에 또 이제 젠스왕 CEO도 실제로 좀 CES 행사에서 앞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로봇으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언급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또 AI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AI가 로봇이고 로봇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AI의 기술 집약체가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결국 이제 뭐 우리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도 각종 산업에도 다 로봇이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인공관절 로봇, 또 특히 뇌수술 로봇, 약간의 하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고령화된 이제 의사들이 약간의 손떨림에도 좀 치명적인 의료사고로 번질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수술용 로봇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낙폭도 굉장히 컸어요. 25,000원까지 2023년도에 올라갔던 주가가 최근에 5,000원까지 주가 하락에 나와준 상태라서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고 최근에 로봇 기업들이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에서도 한 3%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일단 전일 종가는 9,980원에서 끝났지만 일단 10,000원을 한번 매수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8,500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일발장전 영민 매니저는 양자를 갔습니다. KCS 그러나 실적이 나오는 양자 보안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준호 매니저는 로봇으로 한 번 더 가는데 로봇도 이제 뭐 이런 감속기 같은 게 아니라 의료 수술용 로봇 큐렉소로 향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매니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